자, 먼저 안희정 지사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김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재윤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두 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도 잠깐 인사 나눠주시죠. 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재 의원님하고 저는 우리 본회의장 바로 옆에 짝이었는데, 그런가요? 네,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요새 헤어졌습니다. 네. 아, 이게 그 의석 배치가 다시 달라지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사실은 사안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맞짱 토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시니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 오늘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그 안희정 지사가 말씀을 꺼냈으니까 김종민 의원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연정입니까? 의회 협치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협치라고 하는 개념은 협력 정치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협력 정치라고 하는 건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안별로, 야, 이거 같이 우리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렇죠. 뭐 이런 협력 정치, 사안별 협력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러지 말고 지금이 경제 위기니까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연합 정치를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위기라고 돌파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우리가 3년 동안 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연합 정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광해의 협치가 있고 그 협치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연합정치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법안 한두 개 통과시킨 거는 그냥 단순한 협치 정도로, 낮은 의미의 협치 정도로 협력정치로 가능한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재벌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무슨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지난 우리 수백만 광장 민심을 네. 정치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네. 좀 세상 바꾸자 이거 아닙니까? 예예. 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의회의 안정적인 다수파가 필요하다. 예. 그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혁 대연합이 꼭 결성이 돼야 이 숙제가, 이 개혁 과제가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확인하고 다시 그러니까 재윤경 의원에게 마이크 드리겠는데요. 김종민 의원님. 네. 보통 대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부를 같이 구성하는 연립정부까지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재윤경 의원님. 네네. 자, 이거 김종민 의원께서 이거 대연정이라고 다시 확인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네. 뭐 일단 아마 논란이 조금 커지면서 이렇게 발언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는 있었는데 예. 다시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니까 처음에 이제 최초에는 대연정 발언을 하셨고 네. 이제 협치라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게 마치 좀 말씀을 바꾸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제기가 됐었죠. 근데 뭐 협치는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는 여야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맞죠.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대연정의 문제인데 같이 이제 정부를 꾸리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념적으로 너무 이 반대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새누리당과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촛불이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제가 이제 촛불 100일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지난 탄핵 가결 이전을 돌이켜 보면은 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신 문재인 대표님께서 명예훼손 퇴진 말씀하신 거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좀 몇 번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결집이 되면서 힘을 받아서 저희가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가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을 돌이켜 보고 예. 또 100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정말 많은 그 시민들,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이 시위 현장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구호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그 책임 그리고 처벌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높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다. 예, 마무리가 안 됐고 오늘 오히려 국면이 점차 이게 혹시 탄핵이 헌재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새누리당까지 끌어안고 연합정부 얘기하는 것이 이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되지 않겠느냐. 예, 김종민 의원에게 다시 이제 재발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두 분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이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안 지사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누리당하고 손잡자는 얘기냐? 이게 지금 안희정의 메시지는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고라도 뭔가 하여간 뭐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전달돼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안 지사가 개혁 대연정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파가 확보가 돼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이거 지금 중요 발언이신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의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개혁 대연정을 구성하는 협상에 새누리당이 참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 누가 어떤 목표로, 개혁의 목표는 이 개혁을 목표로 해서 어떤 정책을 합의할 거냐, 이 합의에 따라서 연정이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 새누리당은 참여할 텐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우리 당이 주체가 돼서 이 연정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누구는 연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가 주체가 돼서 이 연합정치의 상을 만들어 달라, 이게 안희정치의 기본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연정을 할 거냐는 거는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의원들이. 새누리당하고 할 거냐, 새누리당하고 안 하면 이 정책을 지탱을 못하니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이냐,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새누리당 하지 말자, 그냥 국민의당하고만 하자, 아니면 바른정당하고만 하자, 아니면 새누리당이 일부가 이탈해서 또 정당이 재편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의회의 협상과 토론 과정에 막혀져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 협상 안에 새누리당이 지금 정당으로 구속단체가 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빼라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대선 주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 의회와의 협치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재윤경 의원님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진심이 새누리당을 포함한 대연정 이런 구상이 아니었다면 일단 안심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그 전제 하셨으리라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대연정 발언을 최초로 하셨을 때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아직 탄핵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새누리당과의 포함한 대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순히 협치였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좀 전에 이제 김종민 의원님처럼 말씀하셨다면은 좀 오해가 금방 풀렸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모여서 우리가 실제로 탄핵 이후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도 개혁해야 되고 경제 민주화도 해나가야 되고 우리 앞에 발등에 떨어진 여러 경제 위기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난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의 이런 정권 교체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데 힘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야권이 같이 함께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닌데 한 기자분께서 안희정 지사님의 그 캠프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그 입장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국가 대개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야권이 결집하고 지금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명확히 심판할 거 하고 또 새누리당이 뭐 분당 사태까지 겪으면서 바른정당으로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이념적 그 또 이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협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의 입장과 국민의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뭐 이런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냐.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공동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이렇게 좀 입장이 좀 모호했고 근데 갑자기 재연정이 불거져 나오니까 야권의 공동정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재연정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 분께 이제 부탁드리는 게 조금 이제 시간 안배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종민 의원에게 제가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혁 연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원님. 그러면 이제 그 개혁 연정이라는 네 글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야 3당과의 소연정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한데요. 네, 일단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네. 개혁 연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정당들 간에 네. 지금 의회 선진화법으로 해서 60%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야 네.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혁을 하던 혁신을 하던 60%라고 하는 게 180석이에요. 네. 지금 우리 야 3당 무소속까지 합치면 다 끌어모아야 170석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과반수 이상이지만 우리 새누리당도 17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기자회견에서 해달라고 해도 못했어요. 자,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0석을 바른정당에서 협상을 해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누가 탈당을 하든지 그 와중에서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의회 지도자들의 결단과 정치적 역량입니다. 그걸 청와대에서 너 어디까지 해라 누구 끌어가라. 이거는 옛날 정치죠.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왔잖아요. 다. 네네. 그거 이제 그만하고 예. 의회에서 180석 이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달라. 네.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난 자세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재윤경 의원님. 네네. 163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재윤경 의원님에 대한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집권 후를 바라본다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옳은 것 아닌가요? 이 선진화법 때문이기도 하고 진보 패권 진영만의 정치를 할 것인가요? 야당이 집권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옳은 선택 아닌가요?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그동안 이제 그 새누리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그 이 국정농단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시운해고라든가 비정규직 양산을 해 왔던 그래서 노동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충분히 탄핵을 그 초래했던 이런 모든 책임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부터 하자. 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마치 네. 이 과거는 다 묻겠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네. 갑자기 최저임금 1만 원 등 법안에 바로 합의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연정의 틀 안에서 풀 것이냐 네. 아니면 일단은 명백히 이 그 탄핵을 마무리하고 그 촛불 민심이 끝까지 갈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민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고 하나는 종지부를 찍고 네. 그리고 나서 새 정부 구성할 때 그때 정말 이 국민의 민의를 보고 새누리당의 그 여러 변화 그리고 바른정당의 어떤 또 다른 스탠스 이런 걸 고려해서 네. 이 힘 있는 개혁의 과제에 대한 그 국가적 그 이 의제를 제시하는 것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저는 정말 그 어떤 진위가 있었겠지만 어떤 진위든 무관하게 지금 시기에 이것이 적절했느냐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번에는 김종민 의원님께 2632님이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아주 짧고 굵습니다. 말 자꾸 애매하게 하지 말고 새누리와 바른정당 배제하십시오.
표 얻으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그 문제는요. 네. 우리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이 제 1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그 120명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집권을 해서 개혁과제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천을 해야 되는데 180석이 필요합니다. 이 180석을 어떻게 대연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사안별 협치로 만들지 네.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12월 달 정기국회 때 그 촛불 전국 와중에서 법인세 1%를 올리기 위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 힘을 합쳤습니다. 법인세 1% 인상안을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한두 건 가지고 우리가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반대 진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4년 내내 공전하는 국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거를 의회 지도부들, 국회 지도부한테 이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 제가 받아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180석,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180석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의 그 파트너는 새누리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목표가 뭐냐? 이 연정의 목표가 뭐냐? 네. 개혁이다. 이 개혁 내용이 1, 2, 3번 있을 거 아니면 검찰개혁, 재벌개혁 이걸 동의하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협상을 해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 바른정당이. 우리가 그동안엔 반대해 왔지만 네. 어차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심이 이러하니 여기에 동의해서 갈지 아니면 발목을 잡을지 이 결정을 해야 돼. 이 결정을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만약에 이게 이 선진화법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죠. 160석, 70석이면 충분합니다. 네. 대연정의 의미는 안정다수 의석이지 꼭 새누리당 1당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정다수 의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예. 이거를 우리 의회 지도자들한테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윤경 의원께 같은 주제지만 각을 달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그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네. 안혜정 지사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어차피 여소야대 아니냐. 그러면 안정적으로 네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인 그 문제제기거든요. 만약에 이 그 대연정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12월에 저희가 법인세 1% 인상을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야, 새누리당은 이 와중에도 너무나 철저하구나. 너무나 저는 솔직히 좀 분노를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반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명백히 국민들의 힘으로 심판이라는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에게 협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우리 민주당만의 정권 교체를 우리가 너무 지금 막 그 헌재에서 오늘 그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2월 말 어렵다. 네. 3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국민들한테 개혁의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주면서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지금 논의해야 되는 것은 네.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명백히 심판을 하고 그 이후에 야권이 함께 160석 이상, 170석 가까이 되는 그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힘을 결집하고 그 이후에 저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탄핵이 마무리되고 완결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많은 힘을 실어서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힘을 바탕으로 협치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국면에서 협치는요 그 대연정 같은 그 막연히 숫자만 따지는 대연정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양보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윤경 의원님 073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혜정 지사가 연정 파트너의 조건으로 차기 정부가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립 과제에 동의하는 다수파들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라고 네.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대연정 제한, 협치 제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현재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불안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은 또
저렇게 다 된 듯이 오만하구나. 이렇게 벌써부터 왜 너무나 성급하고 조급하게 네. 완결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그림을 앞서가서 막 그리면서 네. 우리가 다 새누리당도 포용하고 끌어가면서 정치적 발의해서 모든 개혁의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전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너무 오만하게 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네. 재현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재현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는 검찰이 나쁜 거다, 검찰은 권력에 지금까지 아부했다, 이 성토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의회와 정당의 그 임무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켜줘서 국민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검찰이 장난 못 치겠구나. 이걸 국민들한테 이 선물을 드려야 돼요. 이 선물을 어떻게 드려요? 이거를 우리 정의당까지 협치한다고 해서 안 된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계속 성토대회 하겠다. 이러고 가면 그게 한두 달은 먹힐지 모르지만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 무능해지는 겁니다. 정권교체 왜 또 정권교체 해줬더니 뭐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국민의 힘이 가장 현실적인 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대연정을 얘기해서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럼 그때 가서는 그거 다 동의해 주나요? 그렇게 지금부터 대연정이라는 말로 새누리당을 끌어안고 심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만 새누리당이 협치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완화시켜주거나 용서해주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가장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서 더 이상 과거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개혁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지 용서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화해하자고 재연정하자는 게 아니고 개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죠. 네, 두 분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야 되는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두 분께 따로따로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약간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파를 결성해서 이 개혁 과제를 꼭 실천해달라. 이게 안 지사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뭐 새누리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그거는 안 지사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으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 의회 지도부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용경 의원께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희정 지사 이 발언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정치적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선명성을 강조해서 결국은 순회 경선의 첫 번째 지역인 호남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공학적 접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공학적 접근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도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대에서 그렇게 이 발표를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지난주 이 태극기 집회에 대거 참석해서 그 탄핵 기각을 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부 대권 주자들은 탄핵 반대의 선명성 경쟁마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금 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이 개혁을 외쳤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신청이냐면요. 우리가 혹시
이 대선 경선에만 너무 매몰돼 있고 너무 앞서가고 이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 못하면서 또 한 번에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도 헌재 앞에 가서 그와 관련된 행보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정말 이 촛불 시민들의 이 열망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맞짱 토론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 안에서의 어떤 치열한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공보 담당이죠. 재윤경 의원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중장년이 일어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것이기에